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가 주최한 제2회 자유 콘서트가 지난 14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추즈 굿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청년 세대에게 당장 좋은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유를 누리자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시청광장이 캠핑존, 청년 취업 준비관 등 다양한 형태의 부스가 설치되어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가 지난 10월 14일,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청광장에서 제2회 자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Choose Good, 선한 것을 선택하자라는 주제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주변 환경 속에서 마주하는 많은 유혹들 가운데 선한 것을 선택하자는 취지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산을 사진전으로 기획한 청년 헤리티지 사진전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한민국 역사 속의 정치, 경제 속 기적의 현장과 같은 내용을 사진 형태의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한 코너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영화제도 진행되어 체험과 볼거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된 행사였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적과 싸워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청년 세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선한 것을 선택하는 무브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소년 청년 마약 중독 예방, 재활, 치유 등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단 한 번의 경험도 거부하자는 네버 원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예방과 치료, 재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국내 유일의 청소년 청년 마약 중독 재활 치유 공동체인 다르크와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가 밝힌 추즈 굿이라는 주제는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 시민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서울 서북노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한소망교회에서 기념대회를 열고 흔들림 없는 성숙한 공동체로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노회장 윤한진 장로는 대회사에서 서로 축복하며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자고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전 서북노회장 조천기 목사가 좋은 협력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영상을 통해 노회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박종순 목사, 초대 노회장 황칠수 목사, 서울장신대 총장 황혜국 목사의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서울 서북노회의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경총회장 류영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어진 순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선교 공동체와 거룩한 방파제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기념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신경 쓰고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거룩한 방파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내려놓음이란 책은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외에도 이분의 행보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이용규 이사장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이사장님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몽골의 선교사님, 또 내려놓음의 저자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여러 변화들이 있으셨어요? 몽골에서 8년간의 사역을 2011년에 마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갔죠. 그리고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몽골에서보다는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습니다. 교육사역에 매집을 하신 거죠? 인도네시아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세웠고요. 그렇게 지금 그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학생들을 이제 인재로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카르타 국제대학교가 맞는 거죠, 명칭이?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해외에서 많은 학생들을 받고 또 이제 이슬람권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좀 더 중립적인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사용해서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아직은 좀 작은 사이즈고요. 이제 세워진 지는 6년이 됐는데 지금 그래도 여러 나라의 아이들이 와서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대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반 대학이긴 한데 좀 다른 부분은 이제 저희는 기숙사를 갖고 있고 또 학생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영적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장학금 비중이 다른 일반 학교들보다는 좀 높죠. 왜냐하면 좀 이렇게 소외 지역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특별한 꿈을 주고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학 다수가 인도네시아 진출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인도네시아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문호를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는 시간들을 오래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은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에게 쉽게 열어주지 않는 영역이죠. 그래서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 당신들이 인도네시아에 한 15년 공을 들이면서 결국은 이 나라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대학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정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규제 아닌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일단 대학을 세우려면 저희가 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세팅들이 존재합니다. 학교를 설립하고 나서도 글쎄 이게 운영하는 것도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초기에 도와주겠다고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어요. 또 한국교회는 좀 뭐랄까 선교적인 열정도 식어가고 또 그런 대형 사역에 대한 관심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외부적으로 막 공개해서 뭐 웹사이트에 뭐 소개를 한다든지 할 수도 없었고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이제 집회를 오더라도 그 사역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세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오랜 시간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계속되는 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글쎄요, 지금 가장 좀 큰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특히 하나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재정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재정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찾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학생들을 잘 양육해내는 어떤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들을 받았을 때 제가 실은 숨고 싶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첫 애를 얻을 때 이제 아이가 제 팔에 안겨 있을 때 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이제 저를 압도했던 경험이 있는데 좀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이 아이를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이 아이들은
저희를 믿고 왔는데 과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줄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그런 리소스가 없었어요. 네. 결국 하나님이 주실 걸 신뢰했기 때문에 가는 거였지만 문득 이제 어떤 두려움과 또 그 벌거벗은 느낌, 그것을 대면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만든 학교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가 양성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이루어진 열매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의 한 기독교 대학의 총장님 내외분이 네. 저희 학교 졸업식에 와서 이제 보시고 나서 어느 교직원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우리 당신의 학교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게 뭔지를 여기서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졸업식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또 그 학교에서의 생활을 이제 고백할 때 오는 어떤 감동이라든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처음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아이들인데 네. 유창한 영어로 또 이제 자신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이 학교에서 또 경험하고 성장했던 여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뭔가를 이 학교가 갖고 있구나, 또 좋은 모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네네. 오히려 그분들이 다르게 봐주신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장기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학교를 통해 이뤄갈 비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권인 자카르타 한복판에 그 선교를 꿈꿀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네네.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근데 이슬람권을 향해서도 열려 있고 또 여러 나라 그 주변 국가에 특별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재로 자라갈 수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저희는 실은 이 그림을 다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였군요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저희야 뭐 아프간이 그렇게 탈레반한테 무너질 줄 몰랐죠. 그리고 그 앞으로 펼쳐질 일이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의 선교 상황은 정말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일단 그 6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있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슬람 국가는 아니고 세속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선교사들이 선교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여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은 저희 그 초중고등학교는 기독교 특성화 학교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학교고, 이 학교에 그 일본인, 중국인, 그 한국인 학생들이 들어와서 또 우리 인도네시아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양육이 되죠. 네.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무슬림 학생들을 받아서 또 크리스찬 교육을 시킬 수가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우리가 그 땅에서 교육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도 또 많이 열려 있죠. 이사장님의 인생 여정을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분이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지하게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죠. 뭐 앞서서도 뭐 어려움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또 학교를 통해서 얻은 열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지금 많은 이제 계획과 네. 또 앞으로의 뭐 행보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기도 제목은 네. 어떻게 이 사역이 안정적으로 또 다음 때 이어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예. 실은 이제 제가 지고 있는 부담을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걷어 주실 텐데 네네. 그 걷어 주시는 때까지 또 제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혜가 필요하고 또 분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네. 맡은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이 사역이 안정적으로 또 네. 다음 세대 또 네. 그 이 다음으로 네. 잘 이전되기를 이렇게 기도를 좀 당부를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이영규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하면서 그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모아져야겠습니다. C 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